음색이 경쾌하면서도 우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선율악기인 플룻. 오늘은 천상의 소리라 일컬어지는 플룻을 연주하시는 구본영 플루티스트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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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플루티스트님.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구본영입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먼저 플루티스트 구본영이라고 합니다. 제 앞에 항상 플루티스트를 붙입니다. 그만큼 저는 플루트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구본영 선생님, 플루티스트라는 말을 꼭 붙이신다고 했는데, 저도 네. 오프닝 멘트 끝나고 선생님 이제 호칭 뒤에 붙이면서 약간 어색해서 말이 네. 좀 꼬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플루트를 이렇게 공부한 배경과 선생님의 또 음악 세계가 우선 궁금한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저는 참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기억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네. 저한테 항상 제가 꿈을 가수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그만큼 제가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어떻게 보면 배웠다라는 기억은 유치원에 들어가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유치원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한 커리큘럼에 이제 피아노 교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무엇을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피아노를 배웠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세계에 제가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라는 기억은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접하셨는데, 그럼 네. 노래도 물론 잘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수가 아까 네, 되고 싶다고 하셨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좀 네. 흥미롭게 치고 배우고 네. 하는데, 플룻은 언제부터 그럼 몇 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이제 뺑뺑이라고 하죠. 학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저희 엄마 손잡고 피아노 학원을 제가 바로 등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음악에 재능이 좀 있어서 그러셨군요. 조금 이제 몇 년, 한 1, 2년 배우고 바로 이제 서산 음역 이제 콩쿠르에 나가서 이제 상위 입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방과학교로 이제 악기를 가르치지만 그때는 이제 특별 활동처럼 네네. 이제 플루트 수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수업을 제가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서 그 수업을 이제 하니 등록을 한번 해서 수업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플룻을 맨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영재셨군요. 네. 저는 선생님 독주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네. 감상을 했는데요. 네. 탱고 판타지아 맞습니까? 네.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것도 보고 선생님 것도 봤는데 너무 멋있고 네. 최고 음역의 관악기라고 해서 네. 아름답고 청신한 음색이라고 했는데 청신함이 뭘까 찾아보니까 맑고 깨끗한 것이 청신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게 악기로서 그렇게 좋은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낼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플루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또 플룻의 매력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예. 플룻은 우리가 흔히 관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플룻은 이제 목관악기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른 목관악기들과 다르게 리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의 호흡이 그대로 소리로 실려 나가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할 때 제가 아까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소리가 나듯이 제가 노래하듯이 악기를 불 수 있어서 정말 그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라는 거 사용 안 해서 바로 소리가 나간다고 한 거는 어떻게 들어보면 다른 악기보다 좀 힘들 것
같다는 연주하기가. 그래서 원래 플룻이 그 관악기 중에 튜바라고 엄청 큰 악기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악기이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솔리스트와 또 앙상블 연주, 또 교육자 등으로 아주 활발하게 음악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또 특별히 4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사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여실 네. 건데 본 공연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나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저와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관심종자라고 하죠. 약간 관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무대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독주회만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플루트 독주회는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그 정도로 오로지 플루트 제소리와 아니면 같이 듀엣을 하는 피아노와 제소리로 이 소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조화로운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연주회라고 생각합니다.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팜플렛이 멋집니다. 네. 여기 4월 15일 토요일 4시, 오후 4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22일은 또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또 2차례 하시네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가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또 서영규, 플루트 김종욱님. 네.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미남이세요. 이분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펼치시는데 네. 특별한 매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본 공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실은 작년에 이제 서산에서 처음으로 독주회를 가졌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서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곡들로 구성을 했었어요. 제 욕심이 좀 있었어서 정말 20분이 넘는 그런 소나타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2부 곡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특히 그 2부 곡에 오페라를 주제로 한 환상곡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독주회 프로그램을 정하다가 올해부터는 좀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관객 여러분들이 오페라 같은 경우는 멜로디가 익숙한 곡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곡들로 된 환상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독주회는 다 오페라 환상곡으로 구성을 했고요. 서영규 피아니스트 서영규 선생님과는 작년부터 제가 연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김종웅 플루티스트와 같이 하는데 김종웅 플루티스트 같은 경우는 당진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정말 친한 후배인데 어렸을 때 같이 연주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같이 연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훌륭한 연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감동이 더 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또 오케스트라 협연 및 앙상블 연주와 또 꾸준한 독주회 개최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또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앙상블 오케스트라 또 독주 각 연주 활동이 선생님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는 일단 먼저 연주에 대한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요. 일단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대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런 예술가들한테 녹음과 녹화라는 기술의 발달은 정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기술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듣거나 그러고 싶으면은 연주회장에 가서 시련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듣고 싶은 음악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동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유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나 특히 대중음악에서도 가수들이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금방 매진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실현하는
하는 음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 실현 음악이 주는 그런 황홀함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스튜디오에서 그냥 녹음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앙상블 오케스트라, 독주 여러 가지 다 하시는데 네. 이 중에 혹시 제일 조금 힘들다 네. 그런 그 연주회가 있을까요? 솔직히 독주의 준비는 저만 하고 피아니스트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좀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특히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이 전체의 오케스트라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대네요. 저 같으면 여러 명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내가 잠깐 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한 것처럼 플루트의 음색이 너무 이게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좀 튀는 음색이기 때문에 틀리면은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만큼 중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다가 틀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선생님 그 연주 모습이 궁금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문화회관에서 더그레스 솔리스트 앙상블과 협연했던 사베리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3악장 영상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멋집니다. 아주 경쾌한 플룻 협주곡인데요. 정말 현장에서 만나본다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또 교육자로서도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레슨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혹시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솔직히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아이들과 저를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1시간씩 이렇게 만나는데 그 1시간 정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연습을 할 때 내가 나한테 배운 것을 토대로
본인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너네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많이 하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인들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연습이냐면은 그러니까 무의미한 반복 연습을 많이 한다고. 연습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본인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만큼 이게 듣는 것이 애들한테 악기를 배울 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음악을 배우는 것은 결국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저도 아이들한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너네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다 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애들한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소리는 본인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고 싶으면 너네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뵙기에 외모도 좋으시고 수익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잘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솔직히 보면요, 요즘 애들 보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얘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완전 다른 성향으로 저한테 막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예,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아이들이어서 그냥 그 아이들이 원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음악을 저는 그냥 저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군요, 네, 아이들이. 그쵸, 그래도 아이들은 참 해맑고 그쵸, 많이 네. 예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그 시기의 아이들이 뭐 진짜 우울하거나 그럼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이 있어야 그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음악 영재들 또 혹은 꿈나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따로 있으실 텐데요. 어떤 말씀 또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그 꿈나무들이나 음악 영재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술가들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술가의 삶은 그 진행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예술가 자신이 빨라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좌절을 겪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그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냥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과에만 좌지우지하지 말고 정말 멀리 보면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깨닫고 또 음악을 왜 하는지, 결국 우리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시겠지만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또 이렇게 음악 영재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시는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음악가로서 가질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많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축약해서 일단 말하면요. 일단 연주자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악기를 잘하는 게 저는 항상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굉장히 유명한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거나 뭐 어디 유명한 악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제 꿈이긴 했는데 그게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꿈으로 살아보면은 제 음악과 예술의 인생이 굉장히 그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언제부턴가 제 꿈을 그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악기를 더 잘하는, 그러려면 계속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그런 제 미래를 항상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자로서의 꿈은 저한테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네. 저보다 악기를 잘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연주자로의 꿈과 같이 가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악기를 잘해야 아이들한테 악기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플루티스트가 되길 희망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그 훌륭한 꿈을 꾸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바람 매화꽃, 산수유꽃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빛처럼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는 플룻의 아름답고 예쁜 선율에 흠뻑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소정의 나빌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